기획안은 프로그램의 밑그림이자 설계도다. 제작자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생각해냈다면 그 이후에 제작자는 그 계획을 간략하게 글로 옮겨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글로 옮겨진 계획을 기획안이라고 하는데 기획안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오락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안하는 내용이므로 프로그램 제안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 시간에는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안녕하십니까. 방송 기획 제작의 기초 시간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그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음악에 있어서 악상에 비유를 한다면 기획안은 연주자의 바로 앞에 놓인 악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보 없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을 수 없듯이 기획안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지요. 또 준비된 설계 도면 없이 집을 완성할 수가 없듯이 프로그램 기획자는 기획안 속에 시청자에게 삶의 지식과 정보, 또 재미와 감동, 즐거움, 나아가 어떤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정선된 아이디어를 모아서 집대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획 작업이기도 한데요. 잘 짜여진 도면이 작업의 능률을 극대화하듯이 주도 면밀한 기획안은 제작 시간을 절약하고 또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탄생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째,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제목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기획 의도, 또 제작 방식, 주요 출연자, 구성과 내용, 방송 시간, 예산 이런 것들이 기획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각각의 항목을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기획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화면 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프로그램의 제목을 매력적으로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단 프로그램 제목을 보고 채널을 선택하는 시청자의 심정은 눈길을 사로잡는 간판을 보고 음식점에 들어가는 고객의 행동과 유사하다. 제작진은 적당한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방송 직전까지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딱 어울리면서 동시에 시청자를 매료시키는 제목이 쉽게 떠오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최초 기획안의 제목은 임시로 정해진 가제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출연자의 의견이 제목 결정을 좌우하는 일도 생긴다. 정성주 작가가 대본을 쓴 장미와 콩나물이라는 드라마의 원제는 둘째 며느리였다. 그러나 주연급 연기자를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었다. 둘째 며느리가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드라마에는 출연하기 어렵다는 중견 연기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제작진은 급기야 드라마 제목을 인터넷에 공모했고 그 결과 뽑힌 게 장미와 콩나물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땅히 하고 어떤 사람은 못마땅히 하고 대본을 쓰신 정성주 선생님은 약간 좀 못마땅해 한 편이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른바 데스크라고 하는 부장님, 국장님들은 기존의 주말 연속극 제목에 비해서 너무나 파격적이고 좀 요상하다. 그래서 반대를 표명했지만 취지가 그 중에서 선발하기로 돼 있고 투표로 선발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들 못마땅한 가운데,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제목이 장미와 콩나물이죠. 프로그램 제목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전국 노래자랑이나 KBS 9시 뉴스, MBC 100분 토론, 가요 무대 등과 같이 제목으로 프로그램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귀에 친숙한 노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있다. 귀에 익은 제목은 기억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귀에 익은 노래 제목이 특히 드라마의 제목으로 많이 채택된다. 서동요, 구스여라 금수나, 장밋빛 인생, 노란 손수건 등이 그런 제목이다. 해피투게더 역시 노래 제목을 차용한 것이다. 세 번째로 중의적이고 함축적인 뜻을 내포하는 제목도 있다. 비타민이나 스펀지, 느낌표 같은 제목은 상징성을 내포한다.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주는 비타민, 지식을 쏙쏙 흡수시켜주는 스펀지, 삶에 진한 느낌을 주는 느낌표 등이 그런 의도를 지니고 탄생한 제목이다. 중의적 제목으로는 야심만만 만명에게 물었습니다를 들 수 있다. 네 번째로 방송 시간을 강조한 제목이 있다. 일요일 밤에 해피 선데이, 일요일이 좋다, 강력 추천 토요일, 실제 상황 토요일 등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경우 대체로 요일을 강조한 제목이 많다. 실제 상황 토요일. 6시 내 고향, 아주 특별한 아침처럼 평일에 매일 방송하는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경우는 대체로 방송 시간대를 강조한다. 다섯 번째로 진행자나 주인공의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 제목으로는 김승현 정은아의 좋은 아침, 이홍렬 홍은희의 여유만만, 박상원의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들 수 있다. 한수진의 썬데이 클릭처럼 진행자의 개성과 인지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그램도 여기에 해당되며 주몽, 대장금, 신돈, 내 이름은 김삼순, 불멸의 이순신 등은 주인공의 개성을 돋보이도록 만든 제목이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도 있다. 뽀뽀뽀는 장수 유아 프로그램이어서 지금은 상당히 친숙한 제목이지만 그 제목이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는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별난 남자, 별난 여자, 진실게임, 상상플러스, VJ 특공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놀라운 아시아, 사랑의 리퀘스트, 도전 골든벨, 솔로몬의 선택, 레인보우 로망스, 무한지대 Q, 안녕하세요 하나님, 행복 주식회사 만원의 행복 등 역시 시청자가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장명한 제목이다. 네, 여러분, 프로그램 제목이 이렇게 다양한지 좀 놀라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셨던 프로그램들 제목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요?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담당 연출자와 작가는 제목을 잘 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제목으로서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형성이 되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럼 다음에는 그 제목 다음에 기획안 작성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획 의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의도가 없는 방송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기획 의도가 뚜렷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힘들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정보 제공이나 오락 제공 혹은 기쁨과 감동과 같은 어떤 가치를 제공하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집니다.
그런데 기획 의도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기획 의도가 너무 추상적이어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제작자는 기획 의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왜 또 무엇 때문에 제작해야 하는지 프로그램 존재의 필요성과 또 그 효과를 제시할 수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사항을 기획안에 담아야 합니다. 기획 의도는 또한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어떤 핵심적인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획안에 있어서 기획 의도는 대개 한 10줄 내외로 프로그램의 뜻과 목표와 제작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요.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만 어떤 미려한 문체로 압축해서 기술해야 합니다. 이때 방송 프로그램의 효과, 방송 효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를 들어서 KBS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인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 비타민의 기획 목표, 기획 의도는 행복이고 어떤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제작 방법은 쉽고 재미있게 오락적으로 프로그램을 접근한다는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날이 갈수록 현대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삶의 질에 대해서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 그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는 내용인데요.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누구나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오락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프로그램입니다.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강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바로 비타민의 기획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기획안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제작 방식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이 저 녀석은 어떻게 결혼하더니 자는 걸 이렇게 밝히지? 제작 방식은 프로그램의 포맷이라고도 하며 주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형식을 뜻한다. 스튜디오 제작인지 야외 촬영인지 혹은 생방송과 녹화 방송의 여부, 공개 녹화, 비공개 녹화의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격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고 필요한 제작 스태프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화가 신윤복에 대한 의문이 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야외 촬영과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 알아보자. 야외 촬영의 경우는 중계차를 쓸 경우와 ENG 카메라를 쓸 경우, 그리고 그 둘을 다 활용할 경우로 구분한다. 또한 스튜디오에서만 녹화할 경우와 스튜디오와 야외 촬영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 SD 플러스 ENG라고 쓰는 경우는 스튜디오와 ENG 야외 촬영을 모두 활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의미다. 한정된 공간에서 보통 이제 멀티플 카메라라고 그러죠. 카메라를 두 대 이상, 일반적으로 3대 내지 4대를 사용합니다만은 사용하고 가장 효율적인 미술 작업, 세트 설치 작업과 조명 작업과 촬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야외 촬영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시간이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가장 경제적인 이점이 가장 크고요. 그 대신 이제 야외 로케이션은 이제 다양한 비주얼 이미지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카메라 한 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2대 이상 쓰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한 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이면 굉장히 비경제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영화에 필적할 만한 다양한 비주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 촬영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생방송과 녹화방송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생방송은 글자 그대로 실시간에 그대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스의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생방송으로 진행하지만 기자의 보도 내용은 중계차를 활용할 경우는 생방송, 이미 편집된 보도 영상물은 ENG 촬영으로 녹화된 것을 활용한다. 대부분의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는 녹화 방송이지만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는 야외에서 중계차를 이용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생방송은
지금 바로 시청자와 교감을 한다는 어떤 그 날 것 그대로의 어떤 느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생방이라는 거는 일단 편집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면 그냥 그대로 시청자의 리액션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나 녹화 방송은 시청자와 만남의 그 중간 기간 중에 엄청나게 많은 고뇌와 어떤 그 어려운 그 선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생방송이라는 거는 녹화 방송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체크리스트와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전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네,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기획안에 있어서 출연자와 방송 시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에서 출연자 부분은 누가 나오는지, 즉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주요 MC와 또 주요 출연자를 예시를 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의 포맷과 성격이 출연자를 통해서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는 배역의 성격이라든지 또 배역 간의 상관도를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기획안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그 내용만 갖고도 어떤 인물이 어떻게 내용을 전개해 가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종합 프로그램의 경우는 MC와 보조 MC 외에 출연할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범위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C 이외의 출연자들이 일반인인지 아니면 탤런트인지 연기자 또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사람 이름을 명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라든지 어떤 분야의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죠. 드라마나 코미디 장르는 주로 연예인들만 출연하지만 연예인과 전문가가 주연 출연자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 주요 출연자이고 진행자는 연예인인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전국 노래자랑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요 출연자는 일반인들이지만 진행자와 초대 가수는 가수와 전문 MC가 나오죠. 오락기나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는 진행자의 역량과 또 인지도에 따라서 시청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특히 MC의 비중은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MC가 어떤 프로그램 전체를 끌어가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MC의 지명도를 갖고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니까요. 다음으로 그 기획안에서 방송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란 것은 프로그램이 방송되기에 적절한 시기나 시간대를 제시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언제 방송이 되어야 가장 방송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시간대의 경우 제작 내용과 또 출연자 선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송 시간대를 대상으로 한 세분화된 프로그램 기획 전략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대체로 두 가지로 표시되어야 하는데요. 첫째는 무슨 요일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제작할 것인가, 몇 시까지 방송할 것인가와 둘째,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방송되느냐입니다. 프로그램을 30분으로 만들지 1시간짜리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기획자는 일단 희망 시간을 대략 뭐 주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말에 뭐 심야 시간대라든지 일단 희망사항을 기획안에 쓰면 됩니다. 시간대 결정은 방송국의 편성 담당자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앞뒤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편성 담당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갈 시간대를 결정해주면 거기에 맞게 프로듀서나 기획자는 그 주어진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적당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죠.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기획안 작성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요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기도 그렇고 그리고 성황은 좀 파워가 있게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저는 대사를 허준 때부터 바꿨는데요. 많은 점들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용모나 언변이 뛰어난 출연자가 나와도 구성이 탄탄하지 않으면
시청 흡입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부끄러워하세요. 이게. 구성이란 인물, 사건, 배경이 유기적으로 얽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다돈의 과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 드라마 기획서는 드라마 전체의 구성과 줄거리를 요약하기도 하지만 교양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는 구성상의 주요 부문에 대한 계율을 정리한 진행 방식이나 코너별 구성의 예시 등이 해당된다.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흔히 구성을 포맷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이 전개해 나갈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SBS의 진실게임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의 구성은 매회 진짜 혹은 가짜를 가려내는 과정인데 제작진이 사전에 비밀리에 설정한 진짜 혹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 다양한 인터뷰와 지령, 게임들이 긴장감 있게 펼쳐진다.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만약 일반인 5명이 나오시면 그 일반인이 모두 똑같이 보이지 않게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모두 다르게 보일 수 있게 캐릭터를 저희가 만들어요. 모두가 다 헷갈리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최소한 진짜와 함께 한 명, 마지막 가짜 한 명이 끝까지 진실되게 헷갈리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더 다른 역할을 또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드라마로 치면 어떤 분들은 굉장한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조연 역할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그 게임 3분의 1만 돼도 벌써 모두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진짜라고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그분이 마지막 그 판정 받을 때까지도 그 말도 안 되는 말로 계속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또 어떤 드라마적인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분들의 이처럼 매번 진짜 혹은 가짜를 가려내는 구성으로 짜여진 SBS의 진실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성 단계별로 살펴보자. 우선 발단의 단계에서 진행자는 출연자 중 진짜 얼짱은 단 한 명이라고 프로그램 서두에 힌트를 준다. 다음으로 출연자들이 각자 자신이 얼짱이라고 주장하며 온갖 개인기를 펼치고 초대된 패널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진짜 가짜를 가려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전개의 단계가 이어지고 아까 그 사진에 대부분 요즘에 젊은 선생님들은 청바지를 입고 다니시고요. 과연 이분들 가운데 실제 진행자는 최후의 정답을 요구하고 출연자들은 정색을 한 가운데 패널들은 고민에 빠지는 위기의 단계가 찾아온다. 자, 얼정대회 1등은 누구? 하나, 둘, 셋. 드디어 진실의 종 아래서 패널과 그가 선정한 출연자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절정의 단계가 구성되며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패널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어린이 열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도 드라마적인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휴먼 다큐멘터리의 경우도 인물을 중심으로 드라마적인 구성을 하기도 한다. 네, 지금까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한 항목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제목과 기획 의도, 그리고 제작 방식과 방송 시간, 주요 출연자,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한 편당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야 하는지 예산 항목도 담겨 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흔히 4가지의 기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4가지 요소는 각각 제작진과 출연진의 재능, 프로듀서, 조연출, 또 프로그램 전체 스태프들의 어떤 재능과 그리고 이 제작 인력이 쏟는 정열,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자본입니다. 흔히 이제 재능과 정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재능과 정열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매 편마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제작비와
또 여러 가지 그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엄격한 경제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마인드, 경제적 마인드가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방송 효과를 얻는 것을 제작자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죠. 방송 프로그램 기획자에게는 경영자로서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프로덕션, 외주 독립 제작회사의 경우는 이런 경영자로서의 마인드가 꼭 필요하죠. 예산을 책정할 때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는 작가료에서부터 또 많은 연기자들의 출연료, 음악 제작료, 세트와 같은 미술비 등 주요 제작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설정하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 예산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장르와 제작 규모, 또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방송 시간대에 따라서 광고비의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 정해진 편성 시간대에 따라서 제작비의 한계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의 사전 제작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제작 요소, 기획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의 기획안으로 정리되기까지에는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취향과 요구를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대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시청자의 취향과 요구를 바탕으로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재가공해서 재밌게 구성하는 구성력과 또 재미와 함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마인드, 즉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뚜렷하게 갖는 것이 기획안 작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백서를 통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기획안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듀서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